연아야, 이것 좀 입어봐.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엄마. 나도 좀 그렇게 생각되기는 한데.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은정의 딸, 연아는 내일이 고등학교 졸업 후 얻은 첫 직장에서의 첫 출근이라 엄마와 함께 옷을 사러 백화점에 들렀다. 알았어, 엄마. 이걸로 할게. 은정은 대학생이 되던 해 캠퍼스에서 만난 친구와 사귀다가 대학교 1학년 19살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은정과 남편은 캠퍼스에서 화려한 미모와 날씬한 몸매, 그리고 큰 키에 벌어진 어깨, 그리고 핸섬한 얼굴로 인해 모든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은정의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양쪽 집안은 두 사람을 서둘러 결혼시켰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은정과 아이만 남겨둔 채 남편은 군대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아는 아빠 없이 태어났고 은정은 남편 없이 혼자서 연아를 키워왔다. 20살간 넘은 은정은 세상과 맞서 홀로 살아야 했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직한 은정의 딸 연아는 새로운 사회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물론 회사의 업무로 인해 잦은 야근과 회식,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상사인 민호로 인해 회사 생활을 잘 버텨나갈 수 있었다. 민호는 20대 후반으로 이 회사에 취직한 지는 3년 정도 지났다. 민호도 큰 키에 다부진 근육을 가진 이마를 살짝 드러낸 가르마를 탄 핸섬한 청년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민호에게 연아는 언제부턴가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괜히 주말에는 민호와 데이트하는 것을 혼자 상상하며 보내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혼자서 애달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인지 민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연아의 마음을 민호도 마냥 싫지는 않았다. 연아가 엄마를 닮아 큰 키에 긴 머리, 날씬한 몸매, 그리고 애교 많은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졌기에 회사 안에서도 문남성들의 시선을 받고 있던 연아를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 결국 연아와 민호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고서는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잠깐의 교제 끝에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엄마, 내일 시간 돼? 엄마한테 민호 씨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아. 엄마도 한번 보고 싶은데 도대체 민호라는 청년이 누구길래 우리 딸 연아의 마음을 쏙 빼어갔는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그럼 내일 그곳에서 보자. 우리가 자주 갔던 그 괜찮은 식당 말이야. 응, 그래.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한 12시 정도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지 뭐. 알았어. 그러면 나 약속 잡는다. 오케이. 은정도 20년간 홀로 애지중지 키워온 연아가 데리고 오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는 연아와 민호가 먼저 와서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 안으로 은정이 들어오자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민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은정은 민호를 보자마자 뭔가에 홀린 듯한 분위기에 머리가 멍해졌다. 가까스로 민호의 인사에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은정은 당황스러워하는 자신의 표정을 애써 감추느라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헛기침을 연신 내뱉었다. 민호의 얼굴과 몸에서 자신의 남편 20살의 앳된 옛 첫사랑의 얼굴이 은정의 기억과 함께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물론 은정은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은정의 표정에는 옛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반가움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던 남편의 추억으로 인한 슬픔의 감정이 교차되고 있었다. 은정은 그로 인해 사위 자리를 처음 만나는 그 시간을 집중할 수 없었고, 요동치는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연아와 민호와 나누는 대화는 거의 은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민호의 얼굴을 보는 내내 은정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미어져 왔지만 겨우겨우 참고 상기된 얼굴로 식사를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연아와 민호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신혼살림을 함께 준비하며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은정은 가끔씩 연아와 민호를 함께 만나며 시간을 보냈지만 민호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으로 인한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고, 마음으로 다잡으며 연아와 민호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었다. 결혼식장에 민호의 혼주로 민호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참석했다. 민호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었다. 간혹 은정은 민호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민호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 본인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식장에서 연아와 민호가 함께 입장하고 함께 퇴장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은정의 눈에는 자신의 딸인 연아보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민호에게 더 많은 시선을 두고 있었다. 머리로는 연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은정의 심장은 여전히 자신의 남편을 닮은 민호의 모습을 향하고 있었다. 연아와 민호는 친정인 은정의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다. 성격이 활발하고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가진 민호는 장모인 은정에게 친아들처럼 서글서글하고 친근하게 대했으며 연아와 민호 모두 종종 은정의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기도 하였다. 이들이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이들에게 아직 아기가 없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하루는 퇴근 후에 엄마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연아의 심부름으로 민호는 처가댁인 은정의 집으로 향하였다. 종종 있던 일이었기에 그날도 아무렇지도 않게 민호는 음식을 들고 혼자 처가댁으로 갔다. 민호는 이미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알고 있던 터라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모님, 저 왔어요.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 있는데 인기척이 없었다. 민호는 장모인 은정을 찾기 위해 안방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부엌으로 가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은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은정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소리였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 샤워를 하면 시원하시겠구나. 민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관음증 같은 것이 있었다. 어렸을 때 동네 여자 목욕탕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공공장소에서 남몰래 자기 위로를 즐기고 난 적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민호에게 장모가 샤워를 하는 소리는 자신의 본능을 일깨우는 소리로 들렸다. 민호에 숨어있던 이런 욕망을 끄집어내기에 충분히 유혹적인 소리였다. 민호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의 통제를 느낄 새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화장실로 다가갔다. 그리고 완전히 닫혀있지 않던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화장실 문 옆에 살짝 비켜서서 머리만 돌린 채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은정의 모습이 보였다. 사실 민호는 결혼 전 은정을 처음 만났을 때 아직까지 장모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은 40대 초반인 은정의 모습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 40에 그래도 젊은이로 불리우는데 자신의 장모가 될 은정은 이제 할머니가 되는 것을 생각하니
매우 안 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은정에게 약간은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하였다. 민호가 은정을 볼 때마다 그런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민호의 눈에 비친 샤워하고 있는 은정의 뒷모습은 이제 나이 40세를 간 넘은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은정의 뒷모습 한가운데에 민호의 시선이 멈추었다. 몸의 곡선이 가지는 아름다움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놀라운 몸매였다. 눈을 감은 채 샴푸의 거품을 씻어내는 은정은 민호가 보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머리 샴푸를 헹구느라 옆으로 살짝 돌아선 은정의 옆모습은 민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은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볼륨은 민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다. 민호는 소리가 나지 않게 살며시 문을 닫고는 거실로 갔다. 그리고 소파 옆면에 기대어 앉아 바지춤을 내리고는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보았던 그 은정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의 모든 신경이 그것에 집중해 있었기에 다른 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은정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것도 몰랐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문지르며 밖으로 나오던 은정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위인 민호가 소파 옆면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은 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그머니. 은정은 민호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민호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리고 자기도 벗은 몸이기에 소리를 내지 않고 살며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자만 약간의 인기척에 민호는 은정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챘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은정이 보기를 원해서 모른 채 하며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결혼 전에 공공장소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다. 마침내 깊은 숨소리와 함께 민호의 것이 몸에서 터져나왔고 그러고는 그것은 곧 사그라들었다. 은정은 이러한 민호의 행동이 처음에는 민망한 짓이라 생각이 들어 눈길을 피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밀려 올라오는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에 방에 불을 끈 채 문 쪽으로 가서 살며시 문을 열어 민호가 하는 그것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것을 끝낸 후 자신의 것을 간추리던 민호는 살짝 열린 은정의 방 문틈 사이로 은정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소파 위로 올라가 앉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기의 것을 꺼내어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다. 민호의 이러한 행동에 은정의 본능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은정이 민호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민호의 얼굴에는 자신의 옛 남편의 얼굴이 담겨 있어서 민호를 볼 때면 가끔은 남편이 살아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 은정의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신혼 때의 그 부부로서 나누었던 사랑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콤한 그것, 진지한 그것, 세상 최고의 행복 그 자체 말이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모두 녹여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원했던 그 시간들. 은정의 머릿속은 그때의 그 느낌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고 그 느낌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호가 한참 계속하고 있을 때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몸으로 거실로 나갔다. 민호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은 민망해하였지만 밖으로 나오는 은정의 벗은 모습에 이성을 잃은 듯 더 강하게 해나갔다. 민호야, 잠깐만. 은정은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잠깐 이리 와 볼래? 민호는 하던 것을 멈추고 바지춤을 올리지도 않고 내려간 채
그대로 은정에게로 다가갔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보여진 민호의 물건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40대 여성, 더구나 홀로 된 지 20년이 넘은 여성의 눈에는 황홀한 신의 선물과도 같은 완성체 그 자체였다.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신경에 짜릿한 전류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은정은 지금까지 민호에 대해 자신이 품고 왔던 민호에 대한 마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너의 얼굴에 죽은 남편의 얼굴이 보여서 무척 당황했어. 그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어. 그래서 그 후로 너에 대한 그 감정을 억누르느라 너무 힘들었어. 어쩌다 보면 갑자기 그 감정이 솟아올라 너를 상상하며 그냥 혼자서 지금 너처럼 해결하곤 했어.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너의 이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장모님, 저는 그냥 장모님의 그 모습을 보며 혼자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연하는 어떻게 해요? 은정의 고백에 당황스러웠던지 민호는 그냥 사위로서 해야 할 말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 말이 바로 민호의 본심이었다. 민호는 생각으로는 자신의 아내 연하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생각은 안 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은정의 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은정처럼 하나 둘씩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은정의 손에 이끌려 그녀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 방은 아직 불을 켜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 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가 된 두 사람은 서서히 그들의 욕망을 불태우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었다.